김용남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의원님도 유튜브 있잖아요, 그렇죠? 용방불패 용방불패 TV. 유튜브. 그건 구독자가 많죠? 아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가 그럼 방송 마무리할 때쯤에 좀 뛰어들어서 또 구독하시게끔 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윤석열의 최후 진술 1시간 7분, 8분 막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보셨죠? 예. 저는 딱 자료를 받았는데 근데 77페이지. 예. 대충 봤어요. 대충 보셨어요. 굳이 뭐 이거를 네. 봐야 되나? 네. 근데 딱 자료를 봤는데 이게 77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했는데 이게 포인트도 뭐 컸고 그래서 1시간 좀 넘어서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요지는 다 보셨잖아요. 네. 총평 들어야죠 저희가. 총평. 딱 예상한 그만큼이다. 딱 예상한 그만큼. 일단 예. 그 가장 들어갔어야 될 내용은 정말로 통렬한 반성과 사죄. 근데 그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리고 왠지 개헌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건 뭐 지금 내일 모레 파면될 사람이 무슨 개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개헌은 그 시작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통로가. 네. 하나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회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낼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있어야 되고. 또 일단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오면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희망 돌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예. 직무 정지되기 전에 예. 비상계엄 선포 말고 개헌 제안을 했어야죠. 사실은 제가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계엄 선포 전 이야기입니다만 예. 윤석열이 본인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시키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개헌 제안을 네. 제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 요런 내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든지 뭐 네. 적어도 그런 제안을 하면 그러면 임기를 채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이제 총선 이후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워낙 그랬죠.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해서 그래서 저 같으면 개헌 제안하겠다. 돌파할 그러면, 수 있는 카드가 그러면 그거밖에 없다. 전국의 이른바 주도권을 예. 대통령이 쥐고 갈 수 있거든요. 대통령 제안으로 시작되는 개헌 절차라면 그 개헌안에 어떤 내용은 넣을 거냐, 뭐 논의부터 시작해갖고 주도권을 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뭐 그 정도의 그 뭐랄까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임기 단축은커녕 본인의 임기를 무한정 늘리려는 시도를 했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내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왜 개헌을 해?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되는데 타노스처럼 딱 한번 딱 이렇게 하면 다 쓸어버리는데 그리고 뭐 국회 그냥 해산해버리고 비상 입법기구 하면 만들어서 되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들고 그냥. 그렇네요. 예. 그래서 김용남 의원처럼 생각한 그런 카드 정도였으면은 뭔가 민심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선택은 그게 아니었고 내가 한 번에 한 방에 가는 거야 이 생각을 해서 이 계엄 사태, 내란 사태까지 와서 지금 최후 변론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내용을 보면서 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잘했고 자아자찬 플러스 야당이 너무 못했다. 야당한테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경고의 목적은 달성했으니 내가 다시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은 개헌 또 안 할 거야. 안심하세요.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안심이 되셨습니까, 의원님? 근데 정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게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입 벌고 이른바 예. 거짓말을 너무 자주 심각하게 해요. 자연스럽게 좀 또 네. 하는 것처럼 하고. 아유, 그리고 이미 경험치가 쌓여서 네. 글쎄 직무 복귀 될 리도 없습니다만 직무 복귀되면은
계엄도 안 하고 안 한다. 개헌한다고? 개헌 제가 보기엔 개헌 발표가 아니고 계엄 또 할 것 같은데. 네. 개헌한다고 했는데 계엄을 해버릴 거다. 개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들어봐 주세요. 개헌이 아니고 계엄한다고 아니 했습니다. 또 바이든 날리면 그 너무 웃기다. 이거. 사태가 되는 거죠. 내가 언제 개헌한다고 했냐? 계엄한다고 했지.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이 뭐 입을 벌려서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그걸 뭐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이제.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이제 직무 복귀하면 어떡하지? 준비한다. 준비한다. 마치 이제 곧 돌아오실 거니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 이런 분위기.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한 뭐 발언을 보니까 개헌, 이거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런 취지에 또 얘기하면서 동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예. 부적절을 넘어서 이게 위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무 정지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실은 보좌 기능을 할 때는 네. 최상목 대행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런데.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였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저는 왜 저러나 싶은데 도대체 노림수가 뭘까? 지난번 관훈 토론회 가서도 예. 또 그런 상황이 닥쳐도 계엄 해제에 자기 참여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에 이탄인데 네. 노림수가 뭔지 잘 노림수가 모르겠어요. 진짜로 뭘까? 그게 노림수 없이 네. 저럴 리는 만무한 거고, 그리고 아하. 무슨 윤석열과의 의리 의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죽을 짓을 할 일은 없는데 노림수가 뭔지는 아직은 안 잡혀요. 그게 뭘까? 이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물론 뭐 윤석열이 내각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뭐 국무위원으로서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뭘까? 이건 좀 궁금한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최종 변론 67분은 윤석열이 있었고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55회, 탄핵이 50회, 거대 야당이 44회, 야당 전체는 48회.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게 간첩이었단 말입니다. 25번. 간첩. 뭐 이게 북한과 야당을 연결시키고 또 이제 중앙선관위 선거 부정 이거 확인하려기 위해서 군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 때문에 또 부정 선거 때문에 또 북한 때문에 내가 이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논리 계속 만들어 갔던 모습인데 이게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런 윤석열의 논리 주장을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러니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말하는 수준이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나? 바란 수준이. 아니 이거는 정말 그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집회에 아무나 골라 잡아서 말을 시켜도 평균치가 이거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평균치는. 물론 저 정도 얘기 아니면 저거보다 못한 얘기를 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집회 참석자의 평균을 내면 저거보단 나을 것 같아. 논리를 보나 뭐를 내용으로 보나. 그 사실은 한심하죠. 네. 자, 한심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 판단을 헌재에서 지켜보면서 극한 직업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생각 심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재에서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네. 인용을 했네요. 예. 네. 예. 그러면 뭐 이제 임명해라 이건데 예. 최상목이 또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인용 뭐 당연한 거지만 최상목이 있다다 싶어서 임명 이렇게 해버리면 또 늘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걱정. 이 타임에서 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서야. 임명하고 야 그 저 재판에 한 번도 참석도 못한 재판관이 새로 임명됐으니 변론 더 재개해서 열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헌재에서? 원래 예. 예를 들어서 판사가 한 명이 하는 단독 재판이에요. 네. 아니면
판사 3명이 들어오는 합의부 재판이에요. 근데 뭐 한 명이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변론 제기해야 되는 거고 네.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재판부에 뭐 부장 판사가 됐던 아니면 옆에 앉는 배석 판사가 됐던 네.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변론 종결 이후에 그럼 변론 재개해야죠. 사실은 변론 재개를 해서 증거조사 간략하게라도 하고 뭐 최후 변론 다시 듣고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부 3명의 재판부는 예. 원칙적으로 판결이나 모든 결정을 합의제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3명이 아하. 다 재판에 참여한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만 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새로 하지는 않지만 증거 조사의 그 앞서 변론 종결 때까지 나왔던 증거에 대해서 다시 법정에 현출을 하고 이런 뭐 조서가 됐던 증인 신문 조서가 됐던 뭐 네.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됐던 다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친단 말이죠. 그건 반드시 3명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게 원칙인데 선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러면 9명이 반드시 다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8명이 탄핵 결정을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이 원래는 정원입니다만 8명이 한 적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은 숫자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8명이. 그러니까 추후에 끝났으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반드시 합의에 들어가야 되는 그게 법이면 네. 변론 제기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헌재는 다른 그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의 합의제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변론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헌재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헌재가 자 그러면 한 명이 이제 들어와서 완전체가 되니까 완전체가 돼서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면은 길어질 수가 있겠죠. 있죠. 법에 이제 명확히 없으니까 헌재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근데 헌재가 8명 8대 0 이 최후 변론 다 끝났고 다 8명이 했는데 이걸 굳이 또 한 명이 들어와서 뭐 주구장창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끌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 헌재가 할 거다.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은 8명으로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8명이 얼마든지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아니 그리고 변론 재개를 하면 그것도 그러면 또 서울구치소에서 뭐 이렇게 줄줄이 와갖고 또 거기서 머리 대기실에서 머리 분장하고 네. 뭐 헤어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나와서 최후 변론 또 들어. 그리고 또 김계리 변호사도 봐야 되고. 저는 개몽됐다고. 아.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진짜 그냥 우리 8명 결정하면 되죠. 예. 그럼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가 또 이제 배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너무 힘들어요. 얼굴 보고 뭐 저 예. 보는 게 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 변론 67분 하는데 처음 이제 보다가 도저히 다 못 듣겠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1시간 7분 8분을 그 얘기를. 그렇게 굳이 본인 스스로 고문할 필요 없어요. 재판관들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게 앉아있어야지. 본인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저것 때문에 네. 재판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똑같이 또 받을 필요는 없어. 그래요. 보여요.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다. 8대 0, 그러니까 8명으로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헌재 판단 언제 내려지고 어떤 결과 나올까? 이거 좀 예측 좀 해주세요. 이제 최후 변론까지 다 끝났으니까. 일단은 일단은 제가 보기엔 3월 11일쯤 선고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평일을 거쳐야겠지만 평일을 거쳐서 뭐 거기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네. 기일을 잡겠죠. 그리고 결정문 작성하는데도 며칠은 필요할 거고. 네. 근데 3월 11일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월 11일. 네. 그리고 결론은 그 인용이죠. 인용. 그러니까
파면이죠, 파면. 파면 8대0 파면. 네. 이거는 뭐 저희 이제 오마이 TV 박종현 스페이스 나오신 분은 다 이제 8대0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네, 8대0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상황 이런 거는 이거를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을까요? 만약 기각 의견을 낸다 그러면 윤석열의 최후 변론을 포함해서 이 변론 과정에 나왔던 뭐 하이브리드전 뭐 해가지고 뭐 중국이 어쩌고 우크라이나 어쩌네 뭐 이런 논리를 다 넣어서 기각 그 써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을 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네,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 전쟁하고. 그래서 그거 어쨌다는 거야. 그래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사유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져와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기각을 한다 그러면 이래서 기각한다. 그게 더 진짜 그거 어렵겠다. 못 써요. 그건 어떻게 써? 그거 진짜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려워. 그거 못 써요. 쓸 수가 논리가 나오질 않는데. 나오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